안녕하세요. 수미더스입니다. 이 양반이 살아 있었습니다. 예, 일단 살아 계시는 거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근데 얼굴을 보면 좀 부었죠? 이게 아마 한 2주 정도 입원을 했던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약간 좀 부어서 상기된 듯한 얼굴이고요. 아, 저는 공산당이 싫습니다. 근데 그건 제 개인적인 거고. 근데 이 양반이 살아 있다. 이렇게 부었는데, 이 양반이 10년 전에는 이렇게 날씬하고 꽃미남이었다. 어떻게 사람이 10년 만에 이렇게 쳐부을 수가 있는가? 잘생겼죠? 잘생겼습니다. 멀쩡하죠? 여기서 계시는 분들 이분 빼고 외양반 두 명은 벌써 이 사람한테 처형당했습니다. 이게 아마 처형일 겁니다. 두 명은 처형당했고, 근데 이렇게 이제 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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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공산당이 싫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사망을 전제로 해서 김정은이 사망했다 라고 해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 북한과 미국 간의, 아니, 중국과 미국 간의 이제 협상 또는 이제 동북아 정세 변화 이런 거에 대한 예측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언제든지 이 양반이 사망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재가동될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철회할 생각은 없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김정은이 사망한 거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어떤 분석을 통해 가지고 김정은이 사망했다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망이 결론이 아니라 사망 이후의 상황, 이게 사실은 이제 제 분석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예전부터 제 방송을 쭉 들었던 분들은 솔직히 사람들이 말하는 뉘앙스에 대해서 아니까 그렇게 읽고 그런가 보다 하시는데, 이제 그냥 한두 편 잠깐 듣거나 아니면 한 편도 제대로 다 못 들었거나 한 3분 정도 4분 정도 듣고 이제 저런 얘기를 하시거나 하는 경우는 아마 오해를 하실 수도 있죠. 오해를 하실 수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사망했다라고 한 20일 안 나오니까 제가 사망했다라고 전제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야 스미더스 네가 틀린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틀린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만 틀렸습니까? 대만 정보국도 틀렸고요. 일본 정보국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오락가락했죠. 제가 이제 첨단 첩법 이상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더 정확한 정보를 드렸을 텐데 저한테 인풋이 된 게 이제 그 정도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 그랬더니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더라 말씀드린 거고,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CNN이라든지 이런 주요 외신들도 저하고 똑같이 반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어떤 내용 없이 그냥 죽었다 살았다,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50대 50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게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어떤 과정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서 전해드리는 거, 이게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저 언론은 믿을만 하구나, 저 컨텐츠는 볼만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선택해서 보시는 거지. 예를 들면 이제 아주 대도 않는 헛소리를 한다거나 나만 알고 있는데 김정은 죽었어요 라고 이렇게 강조한다거나, 또는 김정은 죽었습니다 이것만 따라오면 돼 여러분은 그것만 믿으면 돼 하하하하 이렇게 주장하는 컨텐츠는 이제 사람들이 외면을 받겠죠. 네, 그런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스미더스가 하는 말마다 다 틀렸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이번에 총선이랑 이 김정은 사망 같은 경우에는 핀트가 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미중 경제 무역 협상이 이제 G20에 딱 맞춰가지고 타결될 거라든지, 또는 그 하노이 회담 자체가 이제 결렬될 거라든지, 하노이 회담이 아니고 싱가포르 회담인가? 4월달에 있었던 작년 4월에 그게 결렬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건 과거 방송을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히 그냥 결론만 예측한 게 아니라 그럴듯한 이제 상황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 돈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큰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사망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제가 이제 김정은 사망 이후 저한테 어제 날라온 악플들에 대해서 악플 읽기를 해드리고,
악플 읽기를 해드리고 그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이제 악플러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제가 이제 사은품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악플 읽기를 쭉 한 다음에 그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제가 이제 그분을 대표로 고소하는 걸로 그렇게 컨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단 요 사진 내리고요. 기분 나쁘니까 내리고. 근데 오늘 방금 전에 이런 속보가 떴습니다. 합참에서 발표를 했는데 GOP도 아니고 이제 GP에 북한의 총탄이 날아왔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 사격을 했고 통신 라인을 통해서 북한하고 이제 왜 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 이런 속보가 떴습니다. 남북 관계 참 잘 돌아간다, 그죠? 잘 돌아갑니다. 하여튼 뭐 이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어제부터 날라온 어제 김정일이란다. 아이씨. 김정은 사망 직후부터 날라온 그 각종 악플에 대해서 트위터 기반으로 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날라온 악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스미더스 관련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검색되는 각종 그 악플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읽어보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저를 빡치게 하는, 가장 저를 아니죠, 일단 뭐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선정을 해가지고 대표로 형사 고소를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20분이 가든 40분이 가든 1시간이 가든 이제 끝까지 다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서 사람들이 왜 이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고자 합니다. 어제 사실 타임라인이 스미더스로 흥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오전에 쭉 대응을 하다가 1시부터 저희 그 대학원에 프로포절 행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또 이제 그 행정대학원 쪽에 일도 좀 하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그 석사 과정분들이 프로포절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심사를 하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갔다가 가족 모임에 참석을 하고 해서 어제 한 10시, 한 11시 이후부터는 악플에 대응을 못했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제 11시 이후부터 쭉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 하루 종일 수집된 악플들을 바탕으로 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뭐 악플들을 쭉 소개해드리면서 같이 반성도 해보고 또 같이 분노도 해보고 뭐 이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처음에 일단은 이제 구분을 좀 해드리려고 하면 일단은 이제 그 어제 김정은 관련 뉴스가 나오고 난 직후에 저한테 악플을 주셨던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심한 악플을 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악플을 쭉 듣다 보면 말이죠, 악플을 쭉 보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김정은이 다시 나타났다 라는 뉴스가 나오기 전, 그러니까 5월 1일 상황에서 제가 이제 그 분석을 올렸을 때 그 분석에 대해서 비판하신 분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제가 교묘하게 수용을 하고 또 볼만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5월 2일, 그러니까 김정은 생존 확인 이후에 이제 올라온 그 댓글 중에 예를 들면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좀 아시는 분들, 좀 이제 내용이 좀 있는 댓글들 같은 경우에 이런 분석은 어땠는데 전제는 뭐 좀 그렇다라는 식의 이제 의견을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뭐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다 고마운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제 마음을 그렇게 저 마음도 약간 좀 이분들이 좀 미안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더 최선을 다할 걸, 좀 더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지 말고 좀 더 이제 제가 돈을 써서 정보를 확보해 볼 걸, 뭐 이런 어떤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5월 1일 이전에는 찍소리도 못하다가 5월 1일날 김정은 나왔다 소리 듣고 저한테 막 늑달같이 몰려들어가지고 악플을 다는, 기존에 저한테 계속 악플 달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뭐 듣도 보도 못한 계정인데 갑자기 몰려와서 막 김정은 살아있다며 너 바보야 으아 이러는 이제 문파 계정들, 왜 문파 계정들이 몰려왔는지 대충은 알 것 같아요. 제가 현 정부에 이제 김정은 사망했다 안 했다 보다는 현 정부가 북한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거기 때문에, 너무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비판을 했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빡쳐가지고 몰려온 문파들, 또 민주당 지지자들, 민주당 권리당원들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뭐 문재인 나라 나중에 물론 다 보시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의 악플에 대해서는 아무 어떤 영향도 받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까지는 찍소리도 못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도 긴가민가 했겠죠. 근데 아닌 게 확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적으로 말하면 그겁니다. 로또 번호 발표하고 난 이후부터는요. 로또 번호 추첨하고 난 다음날 그 로또 번호를 맞추는 거는요. 누구나 해요. 그냥 숫자만 읽을 수 있으면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렇게 와닿지도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도 좀 그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트위터에서 어떤 악플이나 의견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식 안 하는 이유기도 한데, 제가 만약에 강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제 대학원에서 강의할 경우에는 오는 사람이 석사과정이거나 박사과정이거나 이렇게 어느 정도 검증돼서 이제 올라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학부 강의 같은 경우도 특정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해서 어느 정도 공부할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정치외교학과는 정치외교학과,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이제 다른 과에서 그 공통 전공이나 또는 이제 뭐 교환 학생 비슷하게 와서 이제 수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대부분 다 그 사회과학 계통이나 인문학 계통의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검증이 돼 있는 사람들과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학술적으로. 그런데 트위터나 또는 이제 특히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이 가장 제가 보기엔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거기는 검증이 하나도 안 된 사람들이 들어와요. 이게 어디 저기 뭐 애 키우는 아줌마인지 아니면 시장에서 나물 파는 사람인지 생선장수인지 또는 저기 뭐 한 10대일 수도 있고 20대일 수도 있고, 대부분 그쪽 연령층이 이제 그 정도니까, 이용층이 또 이제 은퇴자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검증도 안 돼 있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을 받고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나 어떤 사회적인 경험이 있는지가 검증이 안 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다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말이 꼬이고 그 대화창이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과는 이제 논쟁이나 토론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적어도 질문 한 줄을 쓰면서 질문을 하든가 댓글을 달더라도 좀 이제 생각할 만하고 내용이 있는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본인이 써놓고도 본인이 읽으면 아마 이해를 못할 그런 문장을 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심지어 문장 안에 답이 다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대화할 필요는 사실 없죠. 제가 왜 제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그런 분들을 저기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제가 예수도 아닌데. 그러니 그런 거고요. 두 번째, 제가 크게 마음 아프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또 크게 그렇게 미안하지 않은 미안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트위터도 그렇고 제 그 팟캐스트 방송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스미더스의 정보 분석 실제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여러분이 돈 내고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다못해 지하철 무까지를 보더라도 지하철 요금을 내고 타서 봐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돈 내고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공짜로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왜 니들한테 미안해야 되니?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원래. 그러면 혹자는 이런 말씀 하실 겁니다. 야, 너 언론이라며. 너 1인 미디어고 1인 언론 하겠다며. 그러면 적어도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보는 니들이 책임감이 없이 보고 있는데, 하다못해 구독도 안 하고. 예를 들면 제 유튜브 콘텐츠 이용자 층의 80%가 구독을 안 하고 그냥 보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구독이라도 하고 말 몇 마디라도 섞고, 그럼 제가 대충 보면 아이디나 푸사를 다 기억을 해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럼 뭐 티나게 그렇지 기억도 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뭔가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시간을 좀 써주고 읽고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대접을 하죠. 당연히 그래야지 그게 사람인데, 자기 집을 찾아온 손님한테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근데 오다 가다 들러가지고 욕만 던지고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짱떨만한 소금덩어리를 던지는 게 가장 낫죠.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거 있습니다. 뭐 김영민의 뭐 방송이라든지 이동형, 김어준, 이런 김어준 씨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가 들어오면, 어택이 들어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저희가 무리를 빚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는지 아세요?
구독 취소될까봐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엮여 있는 광고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쇼핑몰에서 물건을 판다든지 또는 이 프로에 광고를 낸다든지 이러면 이제 이 방송에서 방송 진행자가 좀 거칠게 하거나 이러면 그 광고주들한테 어떻게 갑니다. 아, 뭐 거기 광고 실지 말라는 식으로. 그럼 광고주는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사업에 뭐라도 해가 될까봐 뜨끔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 야노쿠 씨가 이제 그런 누명을 뒤집어 썼을 때도 톡톡님이 하는 사업에 어떻게 해가 될까봐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이제 거짓 사과를 했다가 이게 사단이 난 거고. 원래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일단 그렇습니다. 사업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지만 저는 말이죠. 사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저는 조선일보보다도 더 자유롭습니다. 조선일보라도 돈 내고 파는 거지. 저는 돈 내고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니들 덕분에 돈 버는 게 아닌데 니들이 왜 지랄이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욕 좀 그만해라. 이런 분이 계셨는데요. 제가 왜 욕을 쓰냐면요. 간단합니다.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례하게 그 사람이 무례하게 욕을 먼저 했는데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공손하게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럼 그쪽에서 또 욕이 날라오죠. 그럼 선생님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두 마디 세 마디. 결국에는 그 사람한테 대응해야 되는데 한 사람당 한 5분 이상의 시간을 써야 됩니다. 하지만 저쪽에서 야 이 병신아 이러면 네가 더 병신이다 이러고 그냥 끝내버리면 시간은 그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응대를 해드릴 수 있고요. 또 제가 그런 무례한 사람에게 그래야 그 무례한 사람이 쓴 시간만큼의 시간을 쓰려면 그냥 욕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욕 쓰는 게 듣기 싫으시면 듣지 마시든가요. 그럼 되는 거지 뭐. 현대사회에서 뭐 욕 쓰지 마라 뭐 해라 가장 중요한 건 말입니다. 여러분도 일개인이고요. 저도 일개인입니다. 여러분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둘 다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트위터 이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대등하고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말이죠. 네가 기분 나빠도 타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욕 쓰는 게 보기 싫다? 그럼 보지 마세요. 니나 욕 쓰지 않고 살든가 말든가 뭐 그건 니가 알아서 하시고요. 안 보면 되잖아. 안 보면 그 고퀄리티의 분석 안 듣고 니만 손해 보는 거죠. 뭐 어쩌겠어요. 요번에 이제 김정은 관련 건은 김정은이 사망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지만 잘못 판단했지만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실행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조각된 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모아가지고 어떤 결과를 내놓는데 이게 나중에 다른 사안에 대해서 나오는 이런 분석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주식 수익을 가져다 줄지 또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방지해 줄지 또는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지 여러분은 아직은 몰라요. 그러니 정보를 그러니까 그 가짜는 머리 가지고 정보를 내가 가려서 봐야지 해서 가려서 보실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정보를 습득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구분해가지고 쓰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제가 하는 건 아닌 것 같으라고 저를 차단해버리면 거기서 들어오는 좋은 정보까지도 차단이 돼버리는 겁니다. 보통 전쟁은 그렇게 망해요. 2차 대전 당시 일본군도 그러다 망했고 독일군도 그러다 망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정보만 골라서 보다 보면요. 거기에 매몰되고 결국엔 사람이 망하게 됩니다.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 서설만 한 20분 갔네요. 서설만 20분 갔습니다. 자 이제 악플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지 맙시다.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하다니 라는 악플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누가 달았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5월 2일 오전 2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김정은 죽었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전에 저한테 악플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제가 욕을 안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도 이 당시에 멀쩡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자 이제 제 그 악플의 어떤 그거는요 일단은
그 다음 한타님이 이제 제 수익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요즘 제 유튜브로 수익을 얻고 있는데, 또 대부분 다 그거죠. 그 광고 수익이죠, 광고 수익. 하루에 한 2달러씩 들어옵니다. 물론 이제 제 계좌로 바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이것도 이제 일정 규모가 돼야 아마 구글에서 보내줄 건데, 아직 그 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좌 번호도 몰라요, 구글은 제 계좌 번호를. 그리고 하루에 2달러씩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그냥 이러다 말겠지. 저는 뭐 돈 벌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쭉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죽었다는 게 공개가 되고 나서 딱 들어온 거. 에, 일단 이제 이것도 일본에 미친놈 얼마나 받고 한국말 쓰냐. 이것도 김정은 죽었다고 결론 나오기 전에 저한테 이제 들어온 그 오전 3시, 새벽 3시에 들어온 건데요. 사실 이것도 좀 웃기는 게, 제가 이 글을 썼더니 일본의 미친놈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 글하고 일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이 밑에 쓴 이 양반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아마 브루스 이렇게 한 걸 보면 설씨고 이소룡 팬이신 모양인데, 약간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죽었다. 죽었다가 했을 부분. 첫 번째, 이건 아니고요. 이건 보시기 전이고. 뉴스가 딱 나오고 첫 번째 반응. 저희가 이제 존경하는 저희 그 황숙께서 먼저 보시고, 황숙이십니다. 황상이라고 이제 그 유비신데요. 이분께서 헐. 왜냐면 이제 이 황숙께서 아끼는 이제 책사인 제가 이렇게 그 전날 냈던 게 이제 김정은 생존 뉴스로 인해 가지고 작살이 났기 때문에 헐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김정은 닮은 꼴일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제시해 준 분도 계십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잠이 확 달아난다, 김정은 살아있다고 하니, 또 이러신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빠른 버러지들 논조는 한결같다. 선동이요 회피며 정권 보이대로 어쩌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그 차단됐다가 다시 연결을 한 분인데, 욕봤다 라고 이제 하셨고, 이분 같은 경우 저 유능한 의사분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고관절에 문제 있다 썰 어떠냐, 맞는 것 같지 않냐. 이분께서 이제 얼마 전에 저한테 제보를 주셨거든요. 그 김정은 고관절에 무혈성 괴사, 앞에 또 뭐래, 대퇴부 무혈성 괴사, 대퇴근골 무혈성 괴사증이라고 해서, 그 고관절하고 이제 골반뼈를 연결하는 그 관절 부위가 체중 때문에 눌려가지고 이게 혈관이 이제 손상돼서 이걸로 이제 쩔뚝거리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쩔뚝거린 게 그것 때문에 치료받은 것 같고, 요즘 지금 한동안 안 나오는 게 다시 그게 재발해가지고, 딱 재발했을 시기가 왔는데, 그게 재발해서 이제 그걸 치료를 해서 저러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거기서 맞는 것 같다라는 식의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이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멀쩡히 걸어 나오는 걸 보니까 코로나 아니면 그거 같은데, 그건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심근경색이나 이런 것 같았으면 사실 생존하기 어렵죠. 그리고 이제 악플들 쭉 올라가 보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걱정을 좀 하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이제 요 내용으로 쭉 방송을 하니까 그 앞으로 어찌 될 건지 걱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 뭐 김정은이 죽든 살든 간에 대한민국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쟁이 나거나 주가가 폭락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김정은이 지금 이제 북한의 권력을 주도하고 있는 김정은이 사망할 경우에 권력의 공백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김여정이라는 존재가 아직 그만큼의 후계자 수업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갑작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주도권을 중국이나 미국이 차지하려고 들 텐데, 저는 이제 미국 쪽에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고, 게다가 북한은 사실 중국에게 북한이라는 거는, 과거는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중국에게 북한이라는 거는 짐덩어리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럴 바에 그냥 던져버리고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미국한테 그냥 넘겨버리고 싶을 거다. 다만
바로 옆에 있는 국가니까 경제적으로는 언제든지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북한이 생산하는 물건의 판매차나 유통적인 이익을 자기들도 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뭐 미국이 개발해 줘서 베트남만한 나라가 중국 옆에 생겨가지고 거기서 생산하는 물건을 중국이 갖다 팔고 이렇게 이득을 보면 그것도 나쁘진 않죠. 뭐 그런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낮은 선봉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낮은 선봉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북한의 최북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중국 국경선에서 이 낮은 선봉 지역까지가 15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북한에 내전 상황이 벌어지거나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중국이 이 15km만 밀고 들어오면 낮은 항을 자기들 영토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중국이 동해안에 항구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남한의 동해안, 그리고 러시아 바로 밑에 지역에 중국이 군항이나 무역항을 만들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부산항이나 진짜 부산항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 순간. 왜냐면 낮은 항으로 컨테이너선이 들어와서 거기에 하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육로로 중국 본토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태평양에서 넘어오는 물류가 부산으로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게 됩니다. 중간 기착지도 필요 없게 되고. 그러니 이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노리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많다. 그래가지고 북한도 사실은 그 경계를 하고 있죠. 중국이 낮은 뭐 선봉, 특구 운운했던 것도 바로 그러한 지역적인 위치 때문에 북한이 그걸 개발하고 싶어 했고, 중국도 그 개발에 동참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30년 이용권을 갖는 대신에 그 낮은 선봉지구를 중국의 무역항으로 쓰고 싶었죠, 중국이. 근데 북한이 바보입니까? 그런 이익을 주게? 그러니까 북한은 그 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북한이 통제하려고 됐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투닥거리다 보니까 이제 양빈 행정장관이 선임이 됐다가 이게 다시 중국에 잡혀가고 이랬던 이제 과거가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 시기에.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하여튼 뭐 그런 과거가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정부, 그리고 국정원에서는 그걸 어떻게든 회방을 놔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아마 중국하고 북한을 이간질 시킨 게 국정원이 아니냐,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당시 은밀하게 나왔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국하고 북한이 합작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낮은 선봉 지역을 공동 개발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당시 국정원 입장에서는 저걸 방해하는 게 우리의 국익에 부합되지,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회방을 놔야지. 그래서 개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양빈 행정장관이 잡혀가는데도 대한민국 국정원이 일조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안 했으면은 직무유기고 거의. 하여튼 그런 거고요. 또 다른 악플을 보면 뭐 주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고, 예, 요 30대 건강설, 요건 이제 제가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뭐냐면 그 태어나고 나서부터 30살 될 때까지는 부모한테 물려받은 걸로 살고, 30살 이후부터는 이제 그 20살 때부터 30살까지 네가 처먹은 거, 네가 피운 담배, 마신 술, 이런 것들이 30대 이후에 너의 건강을 좌지우지한다. 이게 이제 30대 건강설입니다. 이게 거의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30대 이후부터 성인병이 나타나니까. 예, 이때부터 사실 본격적인 그 악플이 시작됩니다. 제가 했던 분석, 요 이제 뭐 중국이 어쩌고 이거 가지고 이걸 보고 분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구나. 아무리 봐도 소설인데 맞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보통 초딩들이 보면 만약에 이제 그런 거 있죠. 그 논어가 있습니다. 논어라는 책이 있는데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고 맹자가 지으신 아주 그 명저입니다. 논어. 이 논어를 유치원생이나 초딩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림책이죠, 그냥. 읽지도 못하는. 제가 보기에 이 외계인 분한테는 제 글이 그렇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럼 네가 머리가 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압니다. 이 시점에서는 벌써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놀랐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 비료공장에 누가 나오냐, 덤이냐, 소설 제대로 쓰던가요. 저는 소설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글에 크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뇌피셜 어쩔 희망사항 내라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뇌피셜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방송에서는. 그런데 이제 뭐
글쎄요, 뭐 희망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 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네들은 한 줄 평할 배짱도 없으면서 질투나서 그러는 저 동감입니다. 사실 질투가, 근데 사실 사람한테 질투가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물론 저도 질투가 있으니까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질투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역사도 만들고 누군가를 좀 더 내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공을 들여서 뭔가 컨텐츠를 만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 조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번에 옛날에 이제 거장판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을 텐데, 조국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제가 작년 7월 달인가 6월 달에 이제 조국 특집을 저희 그 이용의 거대한 장기판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조국에 대해서 왜 다뤘냐? 그거는 뒤에 조국이 이렇게 큰 문제가 있을 줄 저희들은 그때는 몰랐죠. 몰랐는데 다만 그 이전에 조국이 썼던 글들을 쭉 보니까 야, 얘 좀 관종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다뤘던 거죠. 그런데 일면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잘생겼고 교수고 또 지금 정부에서 잘 나가고, 질투나네. 이래서 이제 조국을 맨 처음 때렸던 것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때려보니까 너 이중인격자지, 너 바보지, 이렇게 때려보니까 저는 글만 보고 유추했었는데 때려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러네, 진짜네, 이중인격자고 바보네, 이게 드러났던 거죠. 뭐 그런 거고요. 또 보시면 0.5 흑역사라고 하셨는데 저는 뭐 그 트위터에도 썼습니다만 저희 정보분석실은 거장판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장판은 이제 다른 분이 제작하신 방송이니까 저희 스미더스의 정본실이나 저희 스미더스 트윗은 매 순간이 흑역사입니다. 매 순간이 흑역사지만 저희가 이제 후원 같은 걸 받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큰 정성을 들여서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제가 밥벌이 하는 일도 아니고, 하지만 가능한 한 허튼 소리는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사람이 잘나서 비판받는 것도 있을 테고, 분명히 질투심에 또 뭐 편집이 제대로 안 됐거나 쩝쩝거리는 그런 소리가 난다거나 또는 트위터에서 욕을 쓴다거나 쌍소리를 한다거나 이래서 비판받는 것도 있을 테니까, 하여튼 흑역사다. 흑역사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아몰랭 이젠 검찰 플러스 언론개혁이라고 하는 평소 껌 좀 씹는 아무 말하는 몸빠 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이 사진 올리면서 안 쪽팔리냐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계속 욕을 했죠. 한 사람들이 욕이 날라오니까 욕으로 대응을 했죠. 안 쪽팔리겠냐? 내가 같으면 쪽팔리시다 하겠니? 하지만 쪽팔림은 또는 질투심은 전투력을 배양시키는 게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순천림 비료공장 준공식이라고 해서, 이 비료공장이 사실상 외형상으로는 비료공장이지만 그 우라늄 농축이 가능하다, 저 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이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받고 있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 미국 정보기관이나 국정원에서도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준공식을 하게 되면 그냥 준공식 이렇게만 붙거든요. 근데 북한도 의식을 많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김여정이 여기 나란히 앉아 있죠. 그 다음에 이전에는 없던 2020년 5월 1일이라는 날짜까지 박아놨습니다. 마치 내가 이날 여기 참석했어요 라고 하는, 이 날짜가 만약에 없다면 이게 언제 열린 행사인지 모른다 라고 이제 트집을 잡았겠죠. 다른 나라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마치 나 이 시간대 여기 있다, 마치 이제 신문 들고 생존 증명하듯이, 몇 월 며칠 찍힌 신문 들고 생존 증명하듯이 그걸 이제 그 뭐냐 에비던스 오브 라이브라고 하던가, 뭐 하여튼 그 생존 증명이라고 하는데, 생존 증거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의례적으로 날짜를 박은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이제 과시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 사람이 김정은이가 전 세계에 대해서 나 아직 건재하다고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아픈 티는 좀 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김현장에 비해서 김정은이 상당히 부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더 부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아픈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김대재가 죽든 살든 우리 국민들만 잘 문제 없다. 뭐 그렇습니다. 감사하고요. 좋아요를 안 눌러드렸네요.
분석에 동의한다. 생사 여부보다 그 다음 일이라는 분석이 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해프닝에서 이득을 볼 집단은 누군가?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모두 다 이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쭉쭉 올라가서 하나의 가능성이고 뭐 이런 언제든지 김정은이 죽으면 사실 총알 한 방이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김정은이 사망했을 경우에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고민을 좀 해보시면 되겠고요. 행복을 드리려고 했던 의도도 없고 웃음을 드리려고 했던 의도도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예를 들어서 CNN도 틀렸고 대만 정보부도 틀렸고 일본 정보부도 틀렸고 CIA도 오락가락했고 폼페이오도 오락가락했고 국내 대다수 언론들 그 다음에 해외 유수 언론들 다 오락가락했는데 그 사람들 욕하는 게 아니고 가장 취약하다고 불려진 사람들, 예를 들어 정치계나 메이저급들은 누굴 욕했느냐, 태영호 씨나 지성호 씨나 이런 탈북자들을 욕했습니다. 사실 그 김정은 생존 또 김정은 죽음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했고요. 유튜브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탈북자들 말고 유튜브에서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멀쩡한 분이 누구냐, 이 분야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고 그 전옥현이라고 계시거든요. 전옥현. 자, 검색을 해드릴게요. 전옥현의 안보정론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도 그 상당히 이제 오래 전부터 김정은의 생존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 김정은 죽은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쓰러졌다 어쩌다. 근데 김병기 씨가 자기가 전문가라고 막 입을 털었지만 사실 이분이 더 전문가입니다. 이 양반은 중앙정보부 때부터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사람, 거기 조직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정보 분석이나 정보 파트 쪽에서 국정원의 넘버 2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김정은이 쓰러진 것 같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 사람도 예측했는데 나도 예측했으니까 나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스미더스가 국정원 1차장급의 예측을 같이 한 거다. 스미더스는 어느 순간 스미더스의 정보 분석실이나 스미더스는 CNN이나 또는 국정원 1차장하고 거의 동급의 분석 능력을 갖춘 급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많은 악플들이 몰려오고 비판을 받는 것이겠지요. 예. 뭐 윤석열 파면 공수처 해산하라 이런 이제 허황된 얘기를 하시는 분들, 롯데가 숙주다, 경기도지사 소환한데 뭐이 사람의 정체성을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설 쓰는 또라이라고. 일단은 고소 후보자 명단에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밑도 끝도 없는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를 이제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게 있죠. 고인 대신 누추한 분께서 이렇게 부유령이 어쩌고저쩌고. 이분들은 이제 트위터를 그냥 마치 그 온라인 게임 하듯이 하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뭐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때마침 이제 요 지금 그 댓글들은 뭐냐면 고성 산불 발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대화를 하다가 나온 트윗이고요.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이제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게베르님께서는 약간 좀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쪽팔리겠다고 투덜루리 스머프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파파 스머프 계정을 달아놓으셨는데 이분의 어떤 특친들을 보면 김광진이나 김용익 어쩌라고, 그러니까 딱 이제 민주당 골수 민주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는 그런 걸로 쪽팔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봐라, 그보다 더 쪽팔릴 일이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너 같은 애들이 짓기는 걸 가지고 쪽팔리 하진 않아요. 또 넘어갑시다. 여기 보시면 스미더스인지 미더덕인지 문제가 하나도 안 맞는 개구랄 저렇게 번호까지 매기면 어쩌고 햇볕이나 쬐라 어쩌고 정보력이 어쩌고 공공근로 삽질 어쩌고 이렇게 마치 들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 들으면 야구르겠지, 또 들으면 뭐 하겠지라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갖춘 글들을 쭉 썼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 이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 이전에 저한테 어떤 뭐 멘션이나 이런 걸 보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5월 2일날 김정은이 벌떡 일어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한테 날라온 사람이고,
요 사람의 행실을 보면 이재명과 그 추종자들 사람으로 안 봄. 이 말은 뭐겠습니까? 문바라는 얘기죠. 극렬, 대깨문.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대깨문이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극렬 문바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그런 거고요. 이런 분석을 했더니 뭐 하시는 분이지라고 했는데 국제정치학 전공자고요. 그 다음에 현직 이제 대학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는 현직 교수입니다. 그리고 정규직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저기 그 연구자입니다. 연구를 오래 했고요. 그리고 전직 정보 관계자다. 전직 정보 관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관계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있으면 다 정보 관계자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필이라든지 20대 이하의 백수는 아닙니다. 저 나이도 좀 있고 사회 경험도 좀 있고 사람 말고 사람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할 만한 사람이니까 이런 분석을 해드리는 거니까 뭐 하시는 분에 대해서 요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제 직장이나 이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그러면 그 관심이 부메랑처럼 되돌아가서 여러분에게 고소장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뭐 알아봤자 뭐 아는 사이도 아닐 텐데 뭘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변명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자가 궁지에 몰리자 학위학자 찐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본인이 이제 변호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피셔 낚시하고 다이버 뭐 하여튼 뭐 로이어 뭐 메일 데모크라 어쩌고 저쩌고 곧 애가 태어난다. 아니 뭐 이게 좆된 거죠 뭐 하여튼 곧 애 아빠 돼 봐라. 니도 제정신으로 살기 힘들 거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칭 이렇다는데 이 사람이 조국을 아마 빠른 사람이고 제가 보기에는 조국을 굉장히 두둔하는 사람이고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팔로워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사람하고 팔로잉 사이도 아닌데 제가 뭐 글만 썼다면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막 조리돌림을 하면서 그래요. 이게 뭐겠습니까? 질투심 때문이지. 질투겠지요 뭐.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당연히 없고 홍국씨는 상당 부분이 건들 필요한 것 같아. 엄밀함에 대해 지적을 말꼬리 잡힌 카드로 무의미한 말싸움 뭐 용어를 엄밀히 쓰거나 그것을 하면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당연히 없다. 근데 뭐 잔뜩 쓰였는데 도대체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저한테 많이 용기를 줬습니다. 하긴 어제는 입 다물고 멀뚱했음 다들. 이게 무슨 글이냐? 제가 이제 이렇게 썼거든요. 제가 뭔가 분석을 했더니 안드로메다까지 상사의 나를 펼쳤다라고 이제 이 양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 사람은 어제 저희 그 환타님한테 이제 블락을 당했습니다. 뭐 나름 팔로우셨던 것 같은데 블락을 당했고 하지만 그러니까 비판을 하려면 패 까이고 나서 하지 말고 어제 하라고 이 새끼라고 제가 말을 했죠. 그러니까 오늘 김정은 살았다는 뉴스 듣고 이런 비판하지 말고 그렇게 비판할 거였으면 뭐 어제 하지 그랬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하긴 어제 입 다물고 다들 멀뚱했다 다들. 그러니까 어제 아무 말도 못했던 사람들이 오늘 이제 좀비 때처럼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습니다. 예, 맨 처음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왜 소설 쓰냐라고 했던 사람. 그래서 내가 뭐 예측을 하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답글을 줬습니다. 얘한테. 어제 씨부리지 그랬냐라고.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뭐 그냥 처음부터 말을 안 하는 게 정답이 아닐까요.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니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댁은 이제 이런 분에 대해 잘 모르잖아.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나 대부분이 그렇다. 또는 이제 비전문가들이 대부분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입 다물고 살면 돼요. 니는 그냥. 네가 오늘 뭐 먹었다. 어떤 라면이 맛있더라. 어느 집은 갔더니 서비스가 엉망이더라. 이렇게 당신 수준에서 평가 가능한 것만 평가하시고 네가 잘 모르는 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살면 됩니다. 그게 당신의 이게 허락된 소소한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삶은 남한테까지 강요할 필요는 없잖아. 안 그래요? 하여튼 그런 거고요. 국정원 휴민트 제대로 작동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모르면 가만히 있는 거니까. 야, 유치원생이 요번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김정은 생사 관련해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사람들이 시끄럽고 뭐 어떻게 하고 있는데 유치원생한테 물어봅니다. 김정은 죽은 거 아니야? 살은 거 아니야? 근데 아무 말도 못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유치원생이 휴민트가 있어서 알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 국정원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는 척 하는 것 뿐이지. 지들이 그렇게 잘 알았으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겠냐고요, 남북관계가. 환자 생사와 관련된 오진 임무만 바보만 되겠냐, 이 글은 뭐냐면요, 예, 이거에 기인한 겁니다. 이 양반, 투시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그 트위터 인물 중에 김정은 사망설로 바보된 분도 있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악의적인 글이죠. 왜냐하면 어떤 분석이나 평가나 이제 어떤 시나리오를 예측을 했는데 이게 틀렸다고 해서 너 바보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양반하고 저하고 악의는 좀 있긴 합니다. 제가 이 양반에 대해서 크게 뭐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양반이 되게 좀 편협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처럼 이제 뭐 미드나 뭐 드라마 영화 같은 거 한 편 보고 아 그렇구나 하면서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전공 분야도 아니고 자기 전문 분야도 아닌데 대해서 그렇게 하는 꼬라지가 마땅히 좀 보기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글을 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고추 전문이거든요. 비뇨기과 의사인데, 그래서 제가 작작해라, 넌 오지나 하면 바보 되냐, 이렇게 이제 이 사람 뭐 의사니까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환자에 대해서 뭐 만약에 보다 보면 잘못 볼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환자가 죽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잘못 봤으면 잘못 봤는 데 대해서 다시 수정해서 고치면 되는 거고, 최선을 다해서 전문가라고 한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가 만약에 예측 못하는 걸로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고 보상해 주면 되는 겁니다. 환자라면 더욱 그렇고요. 하지만 제가 분석을 한 거에 대해서 저한테 제가 고객을 상대로 분석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이 저한테 돈 내고 온 건 아니니까. 근데 이 밑에 못 모르는 애들은 또 보통 의사 밑에는 이런 따르지 따라다니는데, 얘들이 뭐 환자 생사와 관련이면 오진이면 바보만 되겠냐 이랬는데, 그 비뇨기과 관련 오진으로 사람이 다 죽습니까? 얘는 밑도 끝도 없이 이런 건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은이가 내가 환자냐 이렇게 달았던 거고요. 하여튼 뭐 거기에서 기인한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전문가고 자기 전문 영역에서 어떤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하고 실수도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다른 전문가가 다른 분석에 있어 가지고 예측을 하고 실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거나 조롱거리는 거는 전문가로서 자질이 부족한 겁니다.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양반한테. 저 이 양반 가게도 알고요, 이름도 압니다. 솔직히 이보다 조금 더 나가면 고소장을 날리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근데 뭐 더러워서 개입 안 할 겁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요.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이라고 해서 이제 달아놓은 게시물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황장수 씨도 많은 공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게시물을 달았는데 이게 저 나름대로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의견하고 100%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황장수 씨가 쓴 글입니다. 김정은 스스로 이 혼란을 의도적으로 만들었고 아직도 동영상을 일부러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건 이제 동영상 공개 안 됐을 때 시점이에요. 사진만 나왔을 때 시점이죠. 김정은 사망은 전 세계 모든 언론 정보기관의 이슈거리였고 그 이유는 사망으로 인한 북한 급변사태 발생이다. 그는 갖은 의혹 제기에도 해명하거나 나타나지 않았고 비정상적인 잠적, 교란, 기만을 해왔고 아직 그의 신병에 대한 확신은 없다. 세상에 이런 지도자 놈이 어딨나. 그의 사망 시 북한의 핵무기, ICBM, 생화학무기, 장거리 방사포, 미사일 등의 처리가 세계와 한국의 안전에 큰 위협이다. 왜냐하면 이 핵무기에 대한 통제권이 누구한테 넘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의 반란군 세력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또 중국의 북한 진입 내지 군부 통제, 군부 내부의 충돌 및 그 과정에서 한국 혹 세계로의 대량 살상무기 발사, 유출이 생기면 큰 우려가 생긴다. 왜냐하면 중국이 만에 하나 중국이 이제 무력 진입을 했을 경우에 북한 지역으로 친중국적인 군부가 중국 군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북한의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들어왔을 경우에 궁지에 몰린 기존의 북한 지도부가 핵미사일을 일본으로 쏴버리거나 중국으로 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 시작입니다. 이 측면에서 그의 실종을 분석해서 유고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김정은이 설사 진짜 나타난들 그놈 문제지 이런 추정을 하는 사람 문제인가. 김정은 죽음으로 돈 벌었나?
제가 보기엔 황장수 씨는 돈 좀 벌었을 겁니다. 이런 게시물로. 그러니까 요까지는 이제 이 앞에는 맞는데 여기서는 이제 약간 개인 의견이 들어가셨고요. 어차피 다 노란 딱지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황장수 씨 게시 아마 이제 그 컨텐츠에 노란 딱지가 걸려 있으면 돈을 못 벌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노란 딱지라는 게 뭐냐면 수익이 창출된다 안 된다를 이제 유튜브에서 판단하는 건데 내용이 너무 정식으로 극단적이거나 또는 광고가 좀 들어있거나 이러면 이제 그 전에 유튜브에 광고 실는 광고주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꺼려하기 때문에 노란 딱지를 붙여가지고 여기에서는 수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안내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못 버신 것 같네요. 그러면. 그런데 김정은 살아있다고 좋아하며 지랄 발광하는 놈들은 이게 제정신인 새끼들인가 주사파 개새끼들아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셨죠. 뭐 제 마음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렇고요. 또 봅시다. 또 손들고 반성해라. 밑도 끝도 없이 막 이러죠. 얘가 제 아버지도 아니고 네가 나한테 그럴 권리는 없죠. 그 다음 쭉쭉 올라가면 웃음밖에 안 나오네. 뭐 그렇죠. 뭐 재밌나 보지 뭐. 또 올라가면 존나 쪽팔리겠다. 너 쓰레기 인증 제대로 했구나. 분석이 틀렸다고 쓰레기가 되는 세상은 아닙니다. 쪽팔리는 거는 어제 아무 소리 못하고 오늘 이런 얘기 하는 네가 쪽팔려야 되는 거죠. 봅시다. 철진한 이제 노 자펜을 붙여놨고 다 채워진 자리는 더 이상 채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반만 채워놓고 다른 것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대가리가 반만 찼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뭐 늘 반만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힘내세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희 기운이 없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소설 제목이 뭐예요? 모든 네가 이해 못하는 걸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요, 그거는 본인이 그만큼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걸 과시하시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무소의 뿔처럼이라고 하셨는데 또 보면 이제 팔로워들을 보면 은수미, 진선미와 더불어 어쩌고 저쩌고 이제 기본적인 민주당 까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쪽팔리지 않으면 꺼져라. 자꾸 병명 그만하고 이 양이면 봅시다. 정리하지 되지 않은 돌출평론이라고 해서 이 양반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종종 이 정치 쪽으로 평론질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꽤 오랫동안 활동했던 것 같은데 팔로워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아마 이분도 질투심에서 기인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봅시다. 병행 우주는 됐고 고종석 정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전형적인 어떤 질투심에 기인한 게 보여지죠. 고종석님이나 정호희님 같은 경우에는 각자 이제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일가를 이루신 분들입니다. 정호희님은 이제 노동 분야, 그리고 고종석님은 이제 정치평론이나 여러 가지 평론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셨던 분들인데, 물론 이분들이 개인 트윗을 할 때 보면 간혹 실수를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이시고, 그분들이 뭐 리트윗 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구름에 사는 모해구나 이런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거는 리트윗 안 해주는데 제 건 리트윗 해주니까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전형적인 어떤 그 질투심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53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아직 많거든요. 잔뜩 있는데.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봅시다. 너님의 첫사랑이 정은이었는데 100% 차였을 거라. 정은이 아니었습니다. 네, 아니었고요. 고소 안 당한 걸 다행인 걸 알아라. 무슨 소설 쓰고 앉았냐. 아니 평론을 하는데 고소를 당합니까? 이 양반도 참 이상한 사람인데 뭐 팔로우도 내용밖에 안 되고 뭐 예, 그냥 불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자는 뭐 하는 자인데 뭔 개소리 이렇게 정성스럽게 길게도 썼냐. 아마 그 김정은 사망 전제로 한 평론 때문에 이렇게 아마 악플을 또 단 것 같은데요. 이 양반 같은 경우도 보면 보시면 이제 딱 보시면 있죠. 기본적으로 딱 뜨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베이비 유어 나도 언론 새끼야 네가 언론이냐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뭐 행복해 나름 행복하게 사시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찾아와서 죽여보라니까 이게 뭐냐면 보시면 밑도 끝도 없이 찾아와서 죽여봐라. 제가 누굴 죽이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글을 쓰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뭐 그렇고요.
너무 발끈하지 마세요. 트위터에서 지면에서 놀이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도 제가 일단 고소 대상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너는 고소 당하라고 있는 거니까 내가 너를 고소해 줄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분도 고소 대상자 순위에 올라가 있고요. 아마 가장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J, CKJ, YHW. 나는 낭만 고양이 불어를 정오에서 나왔죠. 그랬죠. 아마 저한테 고소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이시지 않나 싶습니다. 쪽팔리니까 분기탱천 하는 거 보소. 뭐 그런 정도의 정력이 넘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 정도 에너지 없고요. 쪽팔리지도 않습니다. 살다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쪽팔리는 일이 많거든요. 보자. 허위 처분하기 내세워 아는 체좀 하다가 너 같은 놈들 눈에 범부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개망신 당하는 게 이쪽 세계다. 뒷세계 생리 좀 알았냐. 이 양반은 아까부터 계속 질투심에 젖어가지고 이러고 계시죠. 모르겠고요. 그냥 가세요. 네, 가시면 되고요. 노이즈 일일이 대응하는데 시간 낭비하시기보다 분석 결과가 잘못된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 복귀해 주시면 앞으로 정보 지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분석 결과가 크게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이 사망했다라는 전제는 단거는 20일 동안 안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다른 데서도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그 전제에 따라서 이제 미중 간의 협상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그 미중 간의 협상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제 김정은이 사망했다. 김정은이 건강이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로 분석을 해보니까 김정은이 죽어 있더라. 라고 한 분석을 제가 김정은 사망이 곧 분석의 결론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보는 사람들은 궁금한 게 그거죠. 김정은 사망했어 안 했어. 이거 가지고 자꾸 이제 제 글도 봤으니까 그래서 이거 이렇게 보시는 건 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양반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제 악플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차단을 했는데 엊그저께 오늘은 악플 읽어 드리려다 보니까 다시 차단을 해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보시면 있죠. 기레기들아 가짜뉴스 그만 좀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는 보수다 문재인을 사랑하는 국민기린 뭐 이렇게 왜나라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쓰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나라에 종북이 넘쳐 흐른다고 해가지고 이제 김정은이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글을 썼거든요. 근데 태영호 공천하는 미통단도 종북이다 이런 얘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탈북자가 종북이냐 이 멍청하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이런 걸 한 거죠. 언제 탈북자가 종북이랬냐. 태씨 여태 북한에 충성하다가 죄짓고 어쩔 수 없이 넘어온 사람 그 사람 말하는 거다. 근데 한 가지만 묻자. 당신은 태영호가 종북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지? 무슨 근거로? 그럼 탈북을 왜 했겠냐 이 멍청아.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보시다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갑갑해 하는 거니까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스미스의 악플 읽기 바로 2부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여기서 끊냐 하면 이게 아마 1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업로드가 좀 힘들어지거나 뭐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예방 차원에서 1부를 여기서 끊고 바로 2부 여기서 연결해서 2부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